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91, 코스닥은 마이너스 1.4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고점에서 밀린 후에 반등 나오고 박스권 이렇게 61선이랑 21선 사이에서 박스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박스에서 상단으로 갈지 하단으로 갈지는 미국 증시의 분위기, 방향성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 다우도 요 저항대를 계속해서 맞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도 요 저항대를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이제 뚫어줄지 맞고 밀릴지는 F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어제랑 저번 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 날도 좀 멘트를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구간을 성수기라고 보면 지금은 분명한 시장에서 어떤 비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랑을 보였던 테마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소멸해 가면서 약간 이제 추세를 가지고 가기보다는 하락한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반등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이번 주까지는 약간 시장을 뭐 관망세로 약간 이제 멀리 떨어져서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멘트를 좀 드렸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우리 시장이 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어차피 우리 증시도 3거래일밖에 없고 금요일 날 또 휴장이고 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우리 쉬는 동안에 어느 정도 뭐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연휴 끝나고 다음 주쯤 해가지고 분위기 보고 매매 전략을 또 다시 이제 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쉬어가자 그렇게 좀 멘트를 좀 드렸고요. 저도 방송을 이번 주 그냥 조금 시원하게 쉬어버릴까 사실은 생각도 했는데 뭐 완전 이렇게 일주일 통으로 쉬기는 조금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뭐 방송을 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 요즘 뭐 장 그렇게 재미는 또 없죠. 그래서 저도 할 말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고 종목 추천도 제가 뭐 이때나 뭐 이때 뭐 이렇게 막 드리는 것마다 상승하고 막 상한가 가고 그랬던 적이 많아서 저도 이때는 뭐 방송 정말 재밌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꺾이는 이 시점부터는 사실 뭐 저도 방송을 하는 게 할 말이 뭐 엄청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방송을 켜도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도 없고 그런 생각이 사실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도 조금 쉬엄쉬엄 하시고 분위기가 좀 결정이 되면 다시 또 적극적으로 매매하셔도 된다. 주식시장 뭐 1년 내내 중에서 뭐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쉰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엄청 뭐 수익 낼 수 있는 거 못 내고 그런 거 아니니까요. 한 번씩은 조금 이렇게 쉬어 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결국은 꺾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제도 멘트를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쌍봉의 위치에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고 확률적으로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사실은 반반인 자리라서 뭐 에코프로 애들은 뭐 공략 관점을 갖기는 좀 어렵다.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단으로는 70, 상단으로는 80 이렇게 놓고 80을 뚫으면 보든지 70을 깨면 이 구간 안에서 뭐 눌림목 매매를 하든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멘트를 드렸고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70만 원을 요렇게 그래도 좀 잘 버티던 척 하다가 70만 원을 깨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투매 형식으로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11선, 5일선 깨고 일단은 11선이랑 사이에 이렇게 음봉이 하나 좀 떨어졌는데요. 뭐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 또 갭 띄우고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미국 증시가 뭐 밀리면 여기서 하나 정도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래서 한 이음봉 정도 떨어지면은 뭐 60만 원에서 여기 이제 양봉이 나왔던 이런 하단 구간 60만 원에서 한 요 정도 가격대 60에서 60 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구간 안에서는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갈수록 이제 시세가 다해가는 구간에서는 반등이 이런 구간에서보다는 좀 시원하게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요날 반등이 바닥 대비 저점 대비 한 15% 나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얘가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아마 이 정도 반등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한 템포 정도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이제 이런 11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눌림목 이제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들어갈 때랑 지금 한 번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고 쌍봉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반등을 먹는 매매를 할 때랑은 조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조금 줄여야 되고 이때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들어가는 비중도 조금 이제 낮추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1선이나 한 61선 이 사이에서 시장 분위기 보면서 눌림목 관점을 한번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얘가 다시 뭐 양봉 나오고 이런다고 해도 시장이 방향성을 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완전히 뭐 상방으로 만든다든지 미국 증시가 막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막 급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얘가 뭐 80만 원을 터치하러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저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뭐 다시 얘가 전고점을 보러 간다, 뚫는다 이런 기대감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도 전형적인 쌍봉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이제 조심하면서 기술적 반등만 이렇게 좀 노리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 추세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맞고 밀리고 반등 다시 밀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런 구간 안에서 뭐 이런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짧게 뭐 매매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가 변동성이 사실 더 좋다 보니까 굳이 에코프로 BM을 매매할 필요는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혹시 시장이 반등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에코프로 혹은 2차전지 애들로 시장을 견인을 해줄지 아니면 다른 섹터로 돈이 이동을 할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에코프로가 아닌 다른 쪽으로 섹터가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섹터가 시장을 견인하는지를 잘 보게 되면은 이 다음 혹시 이런 어떤 시장의 파동이 나올 때 이 파동에서의 주도 섹터 혹은 테마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초반에 잘 캐치하는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는 일단 뭐 에코프로의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신규로 새롭게 형성된 페라이트 테마를 제외한 뭐 EV 그룹주, 관계사 그룹주, 이화전기 그룹주, 리튬, 폐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 이 밖에 뭐 2차 전지 개별 이슈로 올랐던 애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일단 좀 소극적으로 그냥 관망세로만 보고 있고요. 뭐 그나마 한 포스코 관련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정도만 혹시 여기서 이제 시원하게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정도만 좀 체크하려고 얘네들만 좀 보고 있고 뭐 리튬이나 뭐 나머지 좀 그러니까 시세를 대시세를 내고 지금 죽어가는 애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페라이트 테마는 뉴스가 일단은 너무 좋고요. 지금 뭐 돈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심상치가 않아서 종목이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어제 멘트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종목 정도가 또 페라이트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그냥 오늘 하루 종일 페라이트 관련주만 수급이 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 삼화전자가 정지가 이제 뭐 풀리고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져가겠죠. 갭도 많이 뭐 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삼화전기도 투상, CQ브도 투상, 유니온 머티리얼도 결국엔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
그러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이 페라이트로 지금 업종 변경을 했잖아요. 테마를 갈아탔죠. 그러면서 지금 뭐 같이 히토리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뭐 유니온, 이진, 뭐 노바텍, 동국 아레네스 이런 애들이 같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죠. 얘네들이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편입된 애들이 뭐 캐스피온, 상신전자, 한일화, 한국내와, 뭐 한솔테크닉, 태경산업 요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에서 볼 게 진짜로 페라이트 테마밖에 없어요. 얘네들 정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얘네들 이제 순환매가 조금 더 돌면서 추세가 지속된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원래 유니온, 그러니까 히토리 관련주로 뽑을 때는 유니온이 대장 역할을 하다가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때 제가 유니온 머티리얼이 순환매가 한번 돌아주면서 대장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확률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멘트를 제가 한 요 날 정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완전히 대장으로 올라섰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은 단기 거열이 아직은 안 떴나요? 뭐 아직 안 떴네요. 이렇게 가다가 얘가 뭐 이제 투경을 먹는다거나 하게 되면은 또 우리 유니온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 1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뚫어주면은 정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전에 포스코 엠텍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못 들었던 이 가격대를 뚫고 나서 이렇게 이제 시세가 많이 났던 그런 멘트를 제가 한 요때 정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뭐 유니온도 지금 재료가 워낙 좋아서 물론 이제 포스코 엠텍만큼의 의미 있는 저항대는 아니었죠. 신고가도 사실 이렇게 이제 넓게 펼치고 봤을 때는 뭐 이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한 2년 정도 동안 계속해서 맞고 떨어졌던 이 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대를 그래도 이제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눌렀다가 또 다시 이렇게 시세가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유니온 머티리얼이 혹시 쉬면은 유니온이 또 대장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 이런 거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지도 끼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바텍이나 뭐 동국 아레니스는 좀 많이 뽑았네요. 그다음에 그래도 노바텍도 페라이트 뉴스를 직접적으로 달았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 이런 어떤 저항대 있죠? 한 35,000원 될 것 같은데, 이 35,000원 구간을 재차 돌파를 하게 되면 이 구간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니까요. 시세를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 주 언제였지? 요때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요때 아니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방한을 합니다. 다음 주 8일부터 이제 10일까지 방한을 하다 보니까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시세를 어느 정도 내야 다음 주 요때 맞춰가지고 뭐 시세 조금 더 낸 다음에 재료 소멸 수순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 요렇게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이 두 번 정도 맞고 떨어졌던 이 가격대를 돌파를 좀 해놨습니다. 근데 얘는 뭐 아까 시간에서 잘 오르더니 왜 이렇게 떨어지죠? 뭐 뉴스가 있나? 일단은 뭐 방송 끝나고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글로벌이 이 뭐 전고점을 뚫어주면은 히림도 요 바닥 구간, 이 박스에서 이 박스를 뚫어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 살짝 일단 뚫어놨고, 알루코가 오늘 약간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뉴스를 달면서 양봉이 일단 좀 나와준 상황인데요. 한미글로벌이 시간에서 잘 마무리를 해주면 내일 뭐 갭 살짝 뜨고 한 번 정도 더 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뭔 일인가요? 이거 그냥 다 털고 나간 건가? 아무튼 뭐 이제 다음 주 8일이니까 재료 소멸이 돼버릴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서 뭐 길어야 한 내일까지 시세 나면은 끝나겠다 생각했던 부분은 있는데, 이거 바로 이렇게 시간에서 죽여버릴 줄은 몰랐네요.
일단 내일 흐름을 조금 더 네옴시티 애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G증권 관련주들 제가 방송에서 다뤄드린 적은 없는데, 이런 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너무 이제 싸다고 느껴지실 수 있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랐던 애가 거의 원위치까지 내려왔으니까, 물론 싸다고 느끼실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뭐 이런 구간 안에서 내가 살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을 어떤 장투의 개념, 스윙의 개념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악재가 한번, 그러니까 보통 악재가 아니잖아요. 좀 큰 악재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물론 이제 한번 나왔다가 뭐 다시 죽고 시간이 좀 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의 영역에서는 뭐 물론 해볼 만한 자리라고는 보고 있으나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이 가격이면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여기서 사서 길게 좀 들고 가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이슈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좀 이제 잊혀질 때쯤, 그때쯤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악재로 하락하면 리바운딩이 나왔다가 다시 뭐 또 저점을 깬다든지 아니면 저점을 지키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옆으로 기는 요런 횡보, 조정이 좀 필요해서 이건 이제 당장 내가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의 영역이지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사서 장투를 한다 그거는 뭐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으로는 삼천리 정도인 것 같은데요. 삼천리가 요 가격대 15만, 이날에 이제 종가고요. 이날에 시가거든요. 15만 한 5천 원. 여기를 이제 뚫게 되면은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뚫으면, 이 가격을 뚫으면 아마 그래도 한 20만 원이나 요 정도까지는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서 요 종목들은 일단은 뭐 당장은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잊혀질 때까지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볼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대로템은 제가 한 번씩 드리는 눌림 자리, 요 가격대 오면은 사볼만 하다라고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요. 정확히 이 자리에서 반등이 이틀 동안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클래식이 결국에는 항상 영원히 먹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클래식 중에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뭐 이평선, 뭐 지지 매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결국 뭐 이평선 매매든 이런 지지 저항 매매든 모든 게 가리키는 것은 그 자리가, 그 지지를 받는 그 자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이거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반등이 없이 죽기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로템의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의미가 그래도 꽤 있죠. 이 무거운 종목이 두 번이나 이렇게 맞고 떨어졌던 구간이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가격대 라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가격대 내려오면은 한번 눌림 타점 공략해 보시라고 아마 요날인가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요. 여기 왔다가 이틀 시원하게 반등이 좀 잘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멘트 드렸던 부분인 2차 전지가 혹시 이대로 정말 이제 죽고 뭔가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섹터가 시장을 견인해 줄지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코스닥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파이가 제약바이오랑 뭐 반도체,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3파전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죽었을 때 수급이 어디로 갈까? 제약바이오는 지금 딱히 이렇게 시세를 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고 그나마 반도체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도 보시면은
얘네들이 예를 들어 반등이 뭐 세게 나오면서 주도 섹터 역할을 하려면 차트를 어느 정도 중요한 종목들이 특히나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이런 애들이 차트를 좀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죠. 차트의 모양새들이. 거기다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뭐 지금 서정진 회장 혼외자 이슈가 나오는 바람에 살짝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락이 나왔고, 제약바이오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혹시 지금 뭐 인도 쪽에선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긴 한데, 정말 혹시 이 부분이 뭐 정말 다시 뭐 국내까지 들어오고 좀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간다라고 하면 뭐 반영이 좀 되면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시세를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나마 지금 가장 유력하게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2차 전지를 대체할 시장의 어떤 수급이 이동할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모양새는 계속 나쁘지 않죠. 제가 뭐 요때부터 삼성전자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요. 뚫고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가면서 이런 65,000원 뭐 이런 구간들을 한 번 정도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주는 시세가 한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단체로 좀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제가 반도체 주들 중에 좀 가장 좋게 보고 있던 게 한미 반도체였고요. 얘가 장중에 보면 수급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밀리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유지.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뚫으면은 최소한 여기 정고점까지는 갈 수가 있는 부분에다가 지금 신고가죠. 그래서 가장 좋게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8%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거의 대부분 뭐 오늘 근데 이제 시장이 밀리는 와중에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혹시 반등이 나올 때 가장 그래도 같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쪽으로 반도체 여전히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반도체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다. 반등이 한 번씩 나올 때가 됐죠. 이제 어저께 AP, HPSP 이 종목도 이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21선을 올라타는 이런 모습들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멘트를 좀 드렸었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나쁘지 않아요. 자리들이. 그 다음에 뭐 캐시코트렐이라는 종목이 뭘 어떤 기대감이나 뉴스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세를 만들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요날 보면은 특별한 뉴스를 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제가 요날 추천을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뽑고 여기서 이렇게 뽑아놓고 이런 저항대를 넘기려고 종가를 갖다 놓은 모습이 조금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상한가 보내고 나서 딱히 뭔가 액션이 나왔다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거래도 안 터지고 밀고 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수상한데, 얘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거는 탄소 중립 관련주고, 근데 지금 당장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원체 뭐 탄소나 뭐 신재생 이쪽이 좋지가 않아서 어떤 뉴스를 올려줄까요? 얘가 예전에 그 리튬 관련 뉴스를 달았던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또 설마 뭐 2차 전지 관련 뭐 뉴스, 혹시 뭐 페라이트 관련 뉴스 띄우면서 뭐 또 갈 수도 있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 하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특이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요런 저항대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정도는 될 것 같고, 근데 뭐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랑 같이 혹시 이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로봇주들이 그동안 워낙 많이 눌렸죠.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반등들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대장했던 테마에 비해서 조금 그 기술적 반등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거의 대부분 보시면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장이 한번 뭐 반등 크게 하는 날에 로봇주들도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